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도투데이 위클리 내시경 세미나입니다. 오늘은 조기위암 일례와 진행성 위암 일례를 토론하겠습니다. 배경은 며칠 전 다녀온 대만, 타이 중에 라이브 피그 ESD 핸즈온 트레이닝 장면입니다. 대만, 태국, 베트남 등 여러 나라 내시경 의사들이 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다들 무척 즐거워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핸즈온 트레이닝이 자주 열린다면 크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문화적 및 제도적 한계 때문에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조기위암입니다. ESD 후 국소 재발로 두 번째 ESD 시도하다가 중단한 상태에서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시도해 보도록 권유받았다 라는 소견으로 내원한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서 내용과 환자의 말씀이 달랐습니다. 의뢰서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위치가 너무 어렵고 이전 치료부와 병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하이퍼토닉 셀라인 에피네프린 주입에도 점막의 거상이 잘 되지 않아 절제술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귀원으로 전원합니다. 즉 수술을 받으십시오 라고 의뢰서에는 쓰여 있었는데요. 환자 말씀은 큰 병원에 가서 내시경으로 다시 시도해보면 어떨까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무척 많습니다. 어떤 환자도 수술을 받고 싶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일단 내시경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비록 선생님께서 수술을 권했다 하더라도 내시경은 안 될까요? 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일단 수술을 권했다 하더라도 그쪽 병원 가서 다시 상의해 보십시오 라고 살짝 말꼬리를 붙이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내과를 찾아와서 내시경 절제술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결과가 됩니다. 저는 첫 시술 사진을 검토해 보았는데요. 처음부터 병소의 경계가 매우 불분명하였습니다. 절제술은 비교적 넓게 잘 된 것 같았는데요. 로컬 리커를 보였을 때의 소견이었고요. 여러분 어떻게 권하시겠습니까? 병소의 경계는 명확하게 클리어컷하게 구분하긴 어렵지만 대강 파악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시술에서 ESD가 넓게 되었기 때문에 스카 자체로 또다시 ESD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고요. 추가로 리커드 캔서에 대한 시술을 위하여 서컴퍼런셜 커팅까지 된 상태에서 시술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스카의 범위가 더욱 넓어져서 또다시 ESD를 시행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권유하였고요. 다행스럽게 머스큘라리스 뮤코자에 국한된 캔서로 나왔고 크기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다소 컸습니다. 2.5cm로 나왔고 림프절 전이나 기타 위험 인자는 없어서 장기 추적 관찰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AGC 증례입니다. 폐렴을 앓은 이후에 시행한 내시경 검사에서 푼두스에
암이 나와서 의뢰된 환자입니다. AGC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메스포밍이고 색조가 심하게 발적을 보이고 있으면서 폴드가 다방면에 끌려오면서 퓨전, 컬러빙 등등을 다 보이고 있습니다. 의뢰 후 재검에서 동일한 소견이었는데요. 수술을 시행하였을 때 폴리코이시브 칼시노마 5.5cm, 세로자 인베이전이었고요. 림프절 전이는 무려 15개가 있었습니다. 림파틱 인베이전도 3 포지티브였고요. 비너스 인베이전은 보이지 않았지만 페리뉴랄 인베이전이 있었습니다. 즉 T4A, N3A였는데요. 재발 위험 인자가 아주 많았던 경우였습니다. 푼두스의 위암은 전정부나 체부의 위암보다 좀 더 깊은 경우가 많고요. 림프절 전이도 다소 많지 않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